진행할까요? 네, 그러면 지난번에 이어서 그 클라우드 플랫폼에 대해서 지난번에 그 클라우드 스택이라는 그 클라우드 포탈 그 매니지먼트 플랫폼 하나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요. 제 나름대로 되게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 작성을 해서 발표를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박승호님, 박영수님, 노영준님께서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렵다,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상처를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오픈스택을 할까 말까 하다가 오픈스택을 또 너무 쉽게 써놓고 나니까 기존의 그 클라우드 스택하고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구민우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VDI를 좀 한번 가볼까 합니다. VDI는 뭐 여러분들도 되게 관심이 많은 항목이고요. 그 다음에 뭐 AM들이나 TC들이 지역에서 비즈니스 하기도 뭐 괜찮은 아이템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요즘 뭐 클라우드 그러면 사실은 저희 같은 엔터프라이즈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같은 엔터프라이즈는 뭐 그 서버라든지 네트워크, 스토리지 그 가상화 쪽을 많이 얘기하지만, 일반적인 뭐 시장에서의 클라우드 하면 보통은 VDI를 먼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VDI는 버추얼 데스크탑 인프라스트럭처의 약자고요. 결국에는 지금 저희는 뭐 VM을 만들었고 거기다 OVP라든지 아니면 모바일 게임 클라우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올리지만, 결국에는 PC, 그러니까 윈7이나 윈8 이런 것들을 깔아가지고 사용자한테 VM 형태로 던져주는 거죠. 예전에 터미널 서버나 VNC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프로토콜이 좀 더 개선돼가지고 실제 자기가 로컬 PC에서 쓰는 거하고 큰 차이가 없게 한다. 그리고 그 VDI도 매니지먼트 DDC라는 그 데스크탑 디스트리뷰트 그 시스템이라는 DDS라는 것들이 뭐 어떤 그 중앙에서 이 개별적인 어떤 조직의 팔리시에 맞게 파일을 카피할 수 있다 없다, 뭐 디스크를 인식시킬 수 있다 없다, 이런 일련의 작업들을 합니다. 뭐 VDI 특징으로는 사용자별로 독립적인 OS를 가진 가상의 데스크탑과 데이터 저장 공간을 제공한다. 일반적인 VM하고 동일을 하게 보시면 됩니다. 다양한 단말기를 통해 어디서든지 네트워크를 통해 PC에 접속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신클라이언트나 제로클라이언트 같은 것들이 있고요. 본인들 노트북에서도 접속이 가능하시고요. 아이패드, 뭐 예를 들자면 뭐 아이폰 같은 데서도 프로토콜 그러니까 시트릭 니시보드들이 있으면 바로 본인의 데스크탑하고 동일한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기대 효과는 사실은 뭐 그 VDI가 들어오는 부분들이 그 보안적인 부분 때문에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실제 코스트의 절감이나 이런 부분으로 들어오는 부분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결국에는 여러 가지 디바이스들을 갖다가 아무 데서나 네트워킹이 되는 곳에서 접속할 수 있으니, 결국엔 이동성이 확보가 된다. 이동성이 확보가 되면 언제든지 일을 부려먹을 수 있기 때문에 생산성이 증대된다. 뭐 이런 스마트 워크,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PC 환경은 본인의 노트북에 윈도우를 깔고 익스플로러나 워드, 뭐 ERP가 셋 같은 ERP를 쓰시는 거고요. 그러면 그 VDI는 결국에는 노트북 그대로 쓰십니다. 이게 뭐 그 아이패드가 되실 수도 있고요, 갤럭시 탭이 될 수도 있고 한데, 결국엔 중앙에 가상화 솔루션이 들어가죠. 가상화 솔루션이 자기 노트북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저희처럼 클라우드 환경에 된 그 하이퍼바이저의 데스크탑 가상화 솔루션이 올라가는 거고요. 그 위에 개별적으로 윈도우 VM들이 여러 개 생성이 돼서 그 사용자들에게 제공되는 환경입니다. 그런데 그 이제 뭐 보통 PC에서 작업을 한 것들을 갖다가 로컬로 가져올 수 있다 없다, 그 다음에 뭐 그 지금 내 그 로컬의 하드디스크를 같이 쪽에서 볼 수 있다 없다, 이것들 다 가능한데요. 이것들을 이제 차단하느냐 차단하지 않느냐는 그 내부의 어떤 보안 정책에 의해서 컨트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VM웨어 뷰, 그 다음에 시트릭스 젠 데스크탑, 뭐 MS 하이퍼V의 그 등을 보면 이런 그 VDI 서비스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런 어떤 그 일반 사용자들이 자기가 로컬에 쓰는 PC처럼 쓸 수 있는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이 나고요. 라이센스가 결정이 납니다. 요즘은 뭐 별의별 게 많이 나와 있죠. 한번 VDI 그 도입 배경이면 그 기술적인 내용들을 좀 쫙 빼고 말씀을 드리면 사실 뭐 그 어느 회사 이 도입을 하기 위한 초기 기한을 봐도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뭐 그린 IT라든지 무슨 뭐 클라우드가 핵심 과제다 뭐 이런 얘기. 그다음에 디바이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모바일 디바이스들이 확대되고 있다. 그다음에 그 컴플라이언스 이슈가 증가되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노트북에다가 막 DRM 깔고 여러 가지 막 뭐 백신 깔고 이러다 보니까 노트북이 무거워지고 되게 힘들지 않습니까? 이런 저희 같은 환경에다가 이제 VDI 같은 걸 제공해가지고 실제 회사 업무와 개인적인 업무를 좀 분리해서 쓸 수 있는 환경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다음에 정보 유출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어떤 PC 자원의 효율적 관리.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어올 때마다 계속 최신의 PC로 줄 거냐, 아니면은 뭐 이렇게 VDI 형태의 어떤 뭐 그 이미지로 제공을 해줄 거냐. 디바이스는 오래돼도 상관이 없으니까요. 그다음에 뭐 박영수님이나 박승훈이처럼 밖에 계속 돌아다니는데 그때마다 노트북을 킬 거냐. 아니다. 나는 아이패드로 바로 내 그 PC처럼 접속을 해가지고 뭐 쓰면은 뭐 아이패드를 쓰는 게 아니라 일반 PC를 노트북을 쓰는 것 같은 극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죠. 보통 요즘은 영업하시는 분들이나 밖에 그 업무하시는 분들은 많이 쓰고요. 결국에는 뭐 보안을 위한 기업 정보의 중앙 관리다. PC 자산의 사용률을 극대화하겠다. 업무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이동성을 확보하겠다. 뭐 전기세가 덜 들어간다. 전기세가 덜 들어가는 것 같지는 않고요. 네. 뭐 보통 이렇습니다. 저희 같은 사무실이 그렇죠. 노트북이 있고 USB라든지 하드디스크, 뭐 외장 하드, 뭐 공유 폴더 이런 데 막 접속도 못하게 하고.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좀 저희처럼 어느 정도 이제 보안 팔리시가 있고 그 내부에 어떤 컴플라이언스가 정의된 쪽에서는 그럴 수 있는데요. 일반 회사들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들이 통제가 안 됩니다. 해당 부분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어쨌든 간에 데이터 센터에다가 서버 베이스의 컴퓨팅, VDI 환경을 구축해 놓고 뭐 싱클라이언트라고 여긴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노트북, 그 다음에 뭐 아이패드, 뭐 핸드폰, 그 다음에 신이나 제로 클라이언트 같은 거. 신이나 제로 클라이언트는 뭐 여러분들 콜센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모니터가 달려있고 PC 본체가 달려있는데 그 안에 아무것도 안 깔려있습니다. 그냥 키면은 검은 화면에 리눅스 커널 이미지만 올라오는데 걔를 갖다가 이 VDI나 이런 곳에 네트워크로 연결을 해주면 윈도우가 빵 뜨는 그런 모양새를 갖추고 있고요. 이렇게 해놓고 나서 여기서 모든 뭐 워드 작업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하는 거죠. 그러면 사용자가 이 워드의 파일들을 가져나갈 수 있느냐? 가져나가게 할 수도 있고 없게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뭐 다 이런데 USB 포트라든지 뭐 외장 포트 달려 있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VDI 전체적인 어떤 보안을 관리하시는 분이 여기 있는 데이터를 일로 내보낼 수 있다. 여기로 들어온 데이터를 일로 올릴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다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그 컨트롤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DDS나 그다음에 어떤 팔리시 관리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는 다 틀린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시는 젠에다가 뭐 젠을 가지고 서버 가상화를 하고 거기다 하이퍼바이저를 올리고 뭐 윈도우 2008을 깔아가지고 고객한테 직접 주면 그거는 서버 가상화고요. 그다음에 뭐 일반적으로 아마존으로 치면은 EC2고 거기에 중간에 한 스택으로 이 데스크탑을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는 솔루션이 들어가게 되면 그게 이제 VDI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뭐 VDI VDI 솔루션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KVM의 그 스파이스 프로토콜을 쓰는 그 베르데라는 그 VDI 업체가 저희 쪽하고 같이 협업을 하자고 업무를 왔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통 스파이스나 그 KVM은 오픈소스인데 니들이 거기다 뭘 팔아먹는 거야? 이렇게 했을 때 걔들이 이제 만들었다는 게 결국에는 하이퍼바이저와 하이퍼바이저 위에서 바로 한 스텝 동작하는 VDI 매니지먼트 자기들이 만들었다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 SBC라고 하면은 서버 베이스의 컴퓨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사용자 PC 내부의 데이터 및 파일을 저장 불가라고 하는데 저장하게 할 수도 있고
안 하게 할 수도 있고요. 되게 다양합니다. 보통 이제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개발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막 스펙을 막 되게 좋게 쓰는 환경. 그 다음에 뭐 영업 직구는 뭐 좀 뭐 PC를 작게 쓴다고 하고, 일반 사용자들은 뭐 작게도 쓰고 크게도 쓰시는 분들이 있고, 협력 업체들은 뭐 아예 뭐 템플릿은 조그만 조그만 서버를 주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적합한 모델들을 갖다가 회사 내에서 노트북에 라인업을 한 5개, 6개 이렇게 가져가면서 직군에 맞게 나눠주는 방식을 취할 것이냐? 아니 귀찮다. 애들한테 그냥 뭐 가벼운 싱클라이언트들 나눠주고, 그 싱클라이언트들을 가지고 전체적인 가상화 리소스 풀에서 R&D 직군에게는 좀 더 컴퓨팅 파워가 좋은 걸로 주고, 그 다음에 뭐 일반 사용자나 협력업체 직군들한테는 낮은 걸로 주자. 이래서 VDI를 도입하시는 곳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만 갖고 어프로치하기 되게 힘들고요. 결국에는 뭐 보안 리스크를 감소해서 잠재되어 있는 어떤 뭐 문제점을 해지하겠다. 그게 결국에는 회사의 어떤 비용 증대를 가져온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뭐 꼬셔야지 VDI를 도입할 수 있는 거의 이런 환경이죠. 다양한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사용 가능한 가상 데스크탑 환경을 제공한다.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신미안이라든지 님 안드로이드, 뭐 윈도우 모바일 이런 모바일 디바이스하고는 뭐 거기에 어떤 OS가 설치되어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VDI들이 제공하는 스파이스 프로토콜이나 RDP, 그 다음에 뭐 PCOIP, 뭐 이런 프로토콜들을 제공할 수 있는 그 리시버들이 해당 그 디바이스들에 설치가 되면 결국에는 뭐 VDI를 통한 뭐 저희 예전에 터미널 연결하듯이 그 윈도우나 뭐 자기들의 VDI 접속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고요. 결국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이 네트워크에 네트워크가 발달되고 뭐 이렇게 되면 뭐 해외 출장 같은 데 나가서도 크게 무리 없이 쓸 수 있다. 거기에 뭐 어플리케이션 가상화까지도 같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그림입니다. 기술적인 얘기 제가 계속 쏙 빼고 가겠습니다. 너무 어렵다고 하셔가지고요. 기술적인 건 나중에 따로 물어보시고요. 결국에 그 글로벌 VDI의 어떤 마켓 동향을 보게 되면 쭉 이렇게 이제 점점 커지는데 여기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시트릭스고요. VM웨어고 그 다음에 아더스입니다. 근데 저는 이게 뭐 하이퍼 V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이외에는 들어보신 거 있으면은 저 좀 알려주세요. 근데 보통은 국내 시장도 점유율이 거의 이렇고요. 해외 시장도 점유율이 이렇습니다. 그럼 점유율이 높다는 거는 결국에는 어쨌든 간에 사용자의 많은 리퀘어먼트를 받아가지고 VDI를 요청하는 어떤 환경에 맞게 많은 피처들을 추가했던지 아니면 뭐가 좋으니까 점유율이 높겠죠. 가격이 결코 둘 다 만만하게 싸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망부리를 한다든지 어떤 보안 목적의 VDI를 적용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퍼포먼스 위주의 VDI 구축을 한다고 하더라도 VM웨어나 시트릭스가 선택되는 게 현재의 판입니다. 지금 2014년도도 이렇게 되어 있고 2013년도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한동안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시장이 결국에는 서버 가상화 시장까지도 하이퍼바이저 시장을 누가 먹느냐, 시트릭스가 먹느냐, VM웨어가 먹느냐, 마이크로소프트가 먹느냐, 이 차원일 것 같고요. 결국에 그 PC 투자량하고 VDI 라이선스 판매량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비교를 해보면 PC 투자량보다 VDI 라이선스 판매량이 높다.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그 IDC의 그 PC 포캐스트에서 포캐스트라는 데서 나온 자료인데요. 결국에는 야 PC가 이만큼이면은 VDI도 이만큼 같이 나와야지 다 맞교체됐다고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래도 그 전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클라이언트나 제로 클라이언트 그 다음에 어떤 다양한 모바일 디바이스들 덕분에 PC 출하량보다는 결국엔 VDI가 더 많이 나가고 있다. 그리고 VDI는 사실은
그 보안 문제 때문에 앞으로는 되게 많이 쓰일 것 같습니다. 지금 웬만한 곳들 VDI 안 하고 있는 곳들은 없고요. 그 뭐 이 정보보호 관련돼 갖고 한 100만 명 어떤 유저라든지 뭐 연매출 100억 정도 되는 곳은 그 정보보호 안전진단하고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요. 그쪽에서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게 결국에는 그 고객의 데이터를 볼 수 있는 사람들, 그렇죠? 고객의 데이터를 매니지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망분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 뭐 이렇게 뜨기 때문에 물리적인 망분리 하려면 스위치 네트워크 다 분리하고 케이블 다시 끌어와야 되는데 귀찮으니 VDI를 사겠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는 못 하겠죠. 야, VDI 한 대 가격이 일반 노트북 한 대 가격보다는 높아. 네. 그렇게 뭐 가격으로 이렇게 매핑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뭐 2011년도까지만 해도 사실은 정보통신 망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확히 뭐 안 돼가지고요. 그냥 소규모의 어떤 파일럿 위주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되고 있다가 2012년도부터는 시장이 많이 커지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결국에는 2011년도에는 이제 뭐 초에 대기업에서 어떤 파일럿 형태로 많이 진행되다가 그 기업 보안 차원에서 이제 뭐 어떤 문서 중앙화라든지 뭐 이런 것들하고 해서 보안 사고들의 어떤 해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시장이 이제 뭐 급격하게 커지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스마트 패드나 우리가 이제 제로 클라이언트 뭐 그 4G, LTE 확산 등으로 활성화가 전망된다. 그 다음에 교육 시장에서 이제 활용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고요. 교육 시장에서는 이제 같은 다 VDI를 보고 있으면서 뭐 그 전자칠판 형태로도 할 수가 있고요. 내가 내 PC에서 치는 것들이 같은 교육장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같이 보이게도 할 수 있고, 요즘은 그 시장이 또 괜찮습니다. 교수님들이 뭐 일일이 이제 칠판에 쓰고 이런 짓 안 하시거든요. 그 시장은 뭐 공공 쪽 같은 경우에 특허청에 한 뭐 1800대 들어갔다고 하고, 국민관리연구공단에 뭐 한 1200대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공공 쪽은 다 필요 없어요. 지금도 AM들, TC들 나가서 만약에 공공 쪽 가서 저 VDI 따오면 100% 망분리입니다. 망분리 이외에 거의 없어요. 올해부터는 망분리들 엄청 많을 겁니다. 공공 쪽 아직도 안 된 데들이 많아가지고요. 근데 보통 그쪽에 계신 분들은 논리적 망분리, 이 VDI로 망분리 하는 걸 논리적 망분리라고 하는데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뭐 도입한 것 같지도 않고 손도 많이 가고 빡세게 막 논리적 망분리라고 해서 네트워크 회선 다시 다 깔고 이런 것들 좋아하시는데 규모도 그게 훨씬 크고 본인들 KPI에도 훨씬 좋고 뭐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교육 쪽에 뭐 이제 뭐 세종시에 스마트 스쿨이라고 해갖고 뭐 한 1300대 나갔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뭐 국가 영어 능력 평가 IBT 쪽에 예전에 이제 인터넷에다가 연결해서 하는 CBT 방식을 갖다가 본인들 서버에서 직접 뿌려주는 이제 뭐 IBT 방식으로 이제 바꿨다. 뭐 이런 거고요. 결국은 뭐 삼성전자라든지 뭐 이런데. 그 다음에 이제 금융 쪽은 망분리 보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금융 쪽은 또 거의 다 콜센터입니다. 보험회사. 더 잘하실 거예요. 그렇죠? 보험회사, 콜센터. 뭐 이런 쪽에. 뭐 예를 들자고 하면 24시간 3교대 하는데, 아가씨들한테 같은 화면을 주기도 싫고, 전혀 다른 PC 환경처럼 제공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고객 정보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LG CNS가 제일 먼저 했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다음에 KT가 따라가고 SKT가 따라갔는데, 얘들이 사내 직원들한테 억지로 VDI를 하나씩 주면서 써보게 한 까닭은 결국에는 공공 쪽에 들어가기 위한 사전 어떤 준비 작업. 우리가 이걸 구축해서 돌려봐야지 어떤 실제 필드에서의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LG CNS가 가장 먼저 했습니다. 서버 가상화나 데스크탑 가상화 좀 먼저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KT가 미라클 프로젝트라고 해서 서초동에다가 1500대를 깔기 시작을 합니다. 다 안 써요. 자기들 계정이 지금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근데 있으면 편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자기가 실제 핸드폰으로 예를 들자고 하면 핸드폰으로 막 인터넷 검색하고 워드 작성하기 귀찮으면 VDI 접속해갖고 하면은 자기 데스크탑에서 하는 것처럼 편하니까 어느 정도 화면 사이즈만 유지가 되면 LCS는 노트북을 아예 없애버린 거 아니에요? 아직 노트북 다 줬어요. 다시. 다 줬어요?
원래 그 개발자들하고 뭐 사람들 못 쓰게 한다고 했는데 아니면 그냥 싱클라이언트 가벼운 것들 그 예전에 그게 뭐죠? 노트북보다 좀 사양이 낮은 걸 뭐라고 하죠? 넷북 뭐 이런 걸로 다 바꿔줬었잖아요. 개발자들이 못 쓰겠다고 해서 다 줬습니다. 다시. 일반 사무직원은 모르겠어요. 개발자들이나 기술진들은 못 쓰겠다고. 왜냐면 그 원첨에 워낙 퍼포먼스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여기다 그 개발자들이 개발 소스들 자꾸 뭐 외부로 반출한다. 그리고 또 근데 뭐 개발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 반출하는 게 아니라 그 집에 가서도 또 하다가 또 사무실 와서도 하다가 이게 업무 영속성이다. 이런 뭐 서로 그 얘기가 있었는데요. 요즘 VDI가 반응이 괜찮아서 안 좋아요? 심각한 상태야. 심각하게 좋은 거지? 그다음에 이제 특허청 같은 경우가 이게 이제 망글이죠. 이런 데들 PC에는 이제 케이블이 2개 꽂아져 갖고 인터넷 쓰시는 분들 계시고요. 그다음에 뭐 VDI 서버 쓰셔가지고 뭐 특허 업무 데이터가 유출이 안 되게 내부에서 쓰시는 분들, 그다음에 이거는 외부로 쓰는 분들. 이게 이제 망글입니다. 망글리. 그러니까 요 데이터는 일로 못 가져 나오고요. 여기서는 볼 수만 있고, 이쪽에서는 인터넷을 하고 이런 구조를 하는 거죠. 병원에서도 뭐 이렇게 많이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의사들이 요즘은 차트 기록 안 하고 저기 뭐 iOS 기계나 안드로이드 기계 뭐 제로표어 PC들 이런 거 가지고 결국에는 뭐 그들의 어떤 이제 뭐 영상 정보라든지 뭐 의무 관리 기록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서버를 통해서 프로비저닝해서 볼 수 있는 그런 구조죠. 이게 이제 그 고객센터들 저기 뭐 지점들이나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그 ADSL 뭐 연수원이나 전국 지점들이 연결했다. 이 부분들은 예전에 대리점에다가 PC를 다 놔줬죠. PC를 놔주고 그 ADSL 연결해갖고 이제 본사의 어떤 뭐 EIP라든지 이런 데 접속해가지고 고객 정보를 가져가겠거나 하거나 했는데 그거 다 뺏었습니다. 다 뺐고 제로 클라이언트들 준 거죠. 그럼 이제 걔들은 이제 고객 정보를 확인을 할 수 있대. 외부로 유출을 못하게. 근데 이제 뭐 그런 문제가 또 나왔죠. 카메라로 찍는다. 네, 카메라로 찍는다. 뭐 막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좀 뭐. 네. 그리고 저번에 그 KT 그 대리점에서도 한번 그 보안 사고 뚫렸었잖아요. 그래갖고 KT는 시트릭스 가지고 18,000개 대리점을 지금 VDI 깔고 있습니다. 그 VDI를 까는 주체는 KTDS가 깔고 있고요. 예. 그것 때문에 시장에 VDI를 설치만 할 줄 안다는 엔지니어들까지 싹 뽑았죠. 그 나중에 다 깔고 나서 어떻게 할지 이제는 뭐 다들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그만 업체들이 그 VDI를 깔 줄 아는 엔지니어들 못 구해가지고 한동안 시장에 난리였었습니다. 이게 머신엔 USB 포트로는 USB 메모리에 절대 다운로드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거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안 있고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VDI를 설치하게 되면 VDI는 결국에 하이퍼바이저에다 중간에 매니지먼트 플랫폼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걸 중앙에서 관리하는 사람이 어떤 폴리시를 적용할 거냐. 로컬의 USB를 통해서 VDI의 자료를 올릴 수 있다. VDI의 자료를 로컬로 다운받을 수 있다 없다 이런 부분들을 다 제어할 수 있거든요. 매핑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보통은 못하게 하죠. 네, 못하게 하죠. 미래에셋 같은 경우에는 뭐 콜센터, 대리점 이런 쪽으로 들어간 거죠. 금융 쪽은 또 이 카테고리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예전에 한번 왔는데 ECM이라는 엔터프라이즈 콘텐츠 매니지먼트 솔루션을 도입하면 하드디스크에는 파일에 대한 링크만 넣고 파일 전부 중앙 집중화된 서버에 다 올라가도록 하는데 VDI의 그 완성이 그런 거랑 굉장히 비슷하더라고요. 데스크탑 가상화에 보면 프리젠테이션 가상화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기 파일은 중앙에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PPT나 엑셀 같은 것도 중앙에 있고, 그것들에 대해서 실행했을 경우만 로컬에서 실행됐다가 저장되는 것들은 다 중앙에 된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방식도 있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문서 유출 뭐 방지라든지 이런 그 솔루션들이
그런 기능들을 많이 제공을 하죠. 저도 뭐 솔루션 판매자는 아니어가지고요. 쉽게 갑니다. 계속. 여러분들 얼굴을 계속 보고 있어요. 제가 저번에 어렵다는 말씀에 제가 상처를 입어가지고 이건 뭐 시험 보는데도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결국엔 좀 폐쇄망을 갖춰놓고 제로 클라이언트를 깔아놓고 이쪽에 접속해서 뭐 시험 앱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아까 전에 저 말씀하셨던 게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죠. 어플리케이션 가상화인데 이 어플리케이션 가상화는 이쪽에 이제 그 시험을 시작할 수 있는 파일들을 깔아놓고 그 신클라이언트 실행을 시키면 이쪽에 접속해갖고 그 이미지 파일을 쭉 갖고 와서 다 풀고 하면은 이쪽에 이제 올라가는 그런 구조죠. 그렇습니다. 예. 30분 됐고요. 뭐 많다는 거죠.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들이 고민할 게 결국에는 MS 라이선스 비용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일반 데스크탑도 쓰고 있는데 VDI까지 들어오면 뭐 그런 거고요. 상용 소프트웨어도 결국엔 VDI에도 또 설치를 할 거지 않습니까? 제일 문제 되는 게 라이선스 이슈고요. 그 다음에 VDI에서 3D CAD나 이런 것들 되느냐. 금융사이트 키보드 프로그램들하고 충돌 난다.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VMW나 시트릭스가 왜 시장에서 사랑을 받고 있냐면 많은 경험을 통해 가지고 이런 문제들이 많이 해지가 됐다는 거죠. 지금 외국에서 막 물밀듯이 물려 들어옵니다. VDI 솔루션들이 오픈소스에다 깔아서. 근데 실제 필드에 나가서 돌리면 막 어떤 이런 뭐 금융사이트의 어떤 인증서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이제 뭐 이런 키보드 매니지먼트 하는 툴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막 그 적용하고 싶은 어떤 보안적인 팔리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이 사실은 이제 많이 부족하다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는 거고요. 이거 결국에 그거죠. VM 생성, 변경, 폐기, 라이프 사이클 뭐 이런 관리들을 하기 위해서는 뭐 티쇼가 뭐 결국에는 뭐 많이 든다. 뭐 이런 부분들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많이 해지됐습니다. 요즘은 저희는 지금 160 서버에다가 하이퍼바이저를 깔아서 VM을 만들고 있는데 실제 VDI용 하이퍼바이저 서버들은 160 같은 걸 못 쓰고요. 좀 더 좋은 워크스테이션급들을 씁니다. 왜냐면 GPU 그래픽 카드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매핑을 시켜주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 VDI 환경에서도 정말 그래픽 카드를 좋은 걸 쓰는 것 같은 그런 효과들을 얻을 수 있고요. 그래서 보통 시트릭스나 애들이 가서 필드에서 테스트할 때 뭐 돌릴 리가 없습니다. 그냥 가서 3D 게임 실행해줘요. 자꾸 녹화해서 하는 거하고 얼마큼 차이 나는지 체험하세요. 그러면 속도가 안 나오죠. 끊기고 당황하고 이제 막 저녁 때 이제 술 먹으러 가야 되고 이제 막 이런 상태가 벌어지는 거고요. 너무 재밌어요. 관리성소에서 안내만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현재 건물에 공방 중이고 이런 부분들은 TCU 절감이 된다는데 TCU 운영 자동화 부분은 제가 이 부분은 뭐 사실은 현재 클라우드 운영 자동화를 통한 TCO 절감이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사실은 VDI를 하고 있는 걸 자기들이 내부에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뭐 자동화를 하면은 TCO가 절감이 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PC VDI 이것도 사실은 VM웨어나 시트릭스 이쪽에서 다 만들어준 거를 LG CNS, KT 애들이 먼저 써먹고 또 그 밑에서 도입하는 모든 담당자들이 써먹다 보니까 이 그림이 뭐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렇게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안 리스크 비용을 우리가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느냐. 양용택님처럼 전략을 많이 하셨던 분들은 측정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못해요. 사실은 보안 위협들을 갖다 어떤 정량적인 코스트로 환산해서 측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것들을 줄이면은 이 비용이 세이브되기 때문에 VDI가 낮다 못합니다. 그냥 대충 뭐 추상적으로 정성적으로 그럴 것이다 하는 거고요. 운영비는 확실히 늘어나죠. 운영비는 확실히 늘어나는 거고 생산성 향상을 통한 비용 절감 이거는 한 3바퀴 돌려봐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직접 투자 비용은 사실은 여기 처음에 당연연도에는 여기 가 있고요. 그렇죠? 훨씬 높겠죠.
근데 이제 점점 이제 빠지는 구조가 되겠죠. 예. 그래서 이거는 업체들이 만들어준 그림이다. 그런데 그것을 만들 때는 제일 많이 통용된다.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VDI 미래 모습입니다. 오늘 최대한 쉽게 했습니다. 저기 박성님 혹시 오늘 어려우셨습니까? 아, 좋았습니다. 박영수님 왜 딴 데 보세요? 어려우셨어요? 아니죠. 제가 어렵다고 해서 제가 시장에서 네. 그러니까 PC가 사실 VDI가 이제는 뭐 생산성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네. 가격적인 부분도 좀 고려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반 네. VDI 구축했을 때 네. 예를 들면 쉽게 말해서 일반 PC 하나 사는 것보다 VDI 하나 더 하는 게 나은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아주 원초적인 질문들을 하는 곳이 있잖아요. 아니 네. 저기 덧붙여서 네. 버르디를 검토를 해보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1000명 기준 1000명이 VDI를 사용한다고 쳤을 때 예. 대략적으로 서버하고 방금 얘기했던 싱클라이언트 다 포함해서 네. 라이센스까지 1인당 얼마 정도입니까? 자, 우리가 이제 어쨌든 간에 이 시장도 규모의 경제 시장이지 않습니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기 가능한 우리 영업자 대상으로 그런데요. 시장에 던질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좀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제 VDI를 구축할 때 볼게요. VDI 구축할 때 VDI를 구축하기 위한 서버나 스토리지, 그다음에 네트워크, 이 비용은 어떤 VDI가 들어오든지 간에 동일합니다. 결국에는 뭐 어떤 이 VDI들의 특성을 고려해서 인프라 비용을 깎겠다. 이거는 사실 뭐 말도 안 되는 생뚱맞은 얘기고요. 결국에는 VDI 라이선스 비용, 그쵸? 이거 하나가 이제 첫 번째 접근 방법이 될 거고, 이거 말고 우리는 고객센터를 운영하거나 아니면은 애들 일반 system 걸 그대로 활용하지 않고 신 클라이언트를 쓸 거야, 제로 클라이언트를 쓸 거야, 뭐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그게 범용적으로 쓰는 신 클라이언트나 제로 클라이언트들이 있지만 자기네들 VDI 솔루션에 맞게 조금 좀 개선한 신이나 제로 클라이언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얘들의 이제 가격차 요거거든요. 요거. 근데 사실은 라이선스하고 싱클라이언트 차이, 그 다음에 이것들을 도해해서 총 했을 때 토탈 했을 때 뭐 VM웨어가 싸다, 그 다음에 시트릭스가 싸다, 뭐 말씀하신 베르데가 싸다, 이걸 갖다 이제 평가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거기에 예를 들자면 우리가 BMT나 POC 할 때 가격에 40, 뭐 성능에 70, 뭐 60 이렇게 주면 가격 싼 놈이 먹는 판은 아니겠죠. 자, 일반적인 VDI에서의 비딩은 이렇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박성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 일반 PC하고 비교했을 때 VDI가 싸냐? 그러니까 이 일반 PC의 기준이 뭐냐가 또 중요한 것 같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VDI를 어떤 목적으로 쓰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고객을 만나러 가셨는데 보안 목적이다, 망분리 목적이다, 그렇죠? 이렇다고 하면 사실은 고객을 설득하는 요소는 PC보다가 싸다 아니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우리에게 닥쳐올 정성적인 위험을 이 VDI 도입함으로써 축소해서 뭐 기업의 어떤 뭐 가치 향상하겠다라든지 뭐 이거잖아요. 이거 생산성 절감을 하겠다, 뭐 보안 비용 리스크를 줄이겠다, 뭐 이런 거가 될 수 있고요. 실제 뭐 어느 정도 규모가 있으면 PC보다도 싸게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민우님이 어디서 이제 뭐 이렇게 처음에 말씀하셨던 베르데라고 있어요. 베르데. 버르디. 그게 베르데라고도 부르고요, 벌디라고도 부르고, 네, 많이 그러더라고요. 네. 그거는 이제 뭐 보통 한 80만 원 돈 나오고. 그럼 관공서에서 보통 측정을 할 때 PC당 90만 원을 잡는데요. 근데 그건 이제 유지보수하고 OS 포함된 가격이지. 근데 VDI는 당해년도
캐펙스 가지고는 좀 힘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PC에 우리가 감가상각을 한 5년을 때린다. 그러면 이제 5년 전체적인 운영을 했을 때 어떤 비용으로 이렇게 좀 크로스가 나는 그림 형태로 접근을 해야지 좀 맞으세요. 그러니까 처음에 내부 프라이빗 클라우드 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서버를 갖다 축소하겠다. 그래서 미리 좀 사놓겠다. 스톡을 쌓겠다. 이 구조가 되는 거기 때문에 당해년도 뭐 이럴 때는. 아니 근데 실제로 시장에서 세일즈 텀은 이렇게 나뉘는 거지.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PC를 사면 감가가 몇 년 따지냐, 불용이 언제쯤 떨어지냐, 그게 한 2년, 3년이라고. 근데 이거는 컴퓨팅 자원을 PC에 있는 걸 로컬에 있는 걸 쓰는 게 아니라 서버에 자원을 쓰기 때문에 PC는 한 6년, 7년, 심지어는 8년, 9년까지도 쓸 수 있다. 서버는. 그런 의미에서 장점이 있고, 게다가 일반적인 PC는 한 300에서 500W 정도의 전력을 써요. 근데 저거는 우리 싱크라이트는 한 30W. 그러니까 전력 비용이 한 10%. 근데 그게 안 된다. 그게 좀 그에 따라서 발열이 되는 열기도 냉각을 시키기 위한 전반적인 왜 웃어? 왜냐면 자꾸 그거를 빼고 계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가 데이터 센터에 있어야겠죠. 걔들이 쓰는 상면비, 전력비, 운영비를 다 때려 박았을 때, 그러니까 결국에는 PC 대수가 1000대 이상, 1500대 이상 되는 데들은 VDI가 날 수 있어요. 왜냐면 서버 몇 대 가지고 저걸 구성하면 서버만 관리를 해버리면 되니까. 그리고 일일이 저기 총무팀에 들어가서 맨날 OS 깔고 하고 니들 박신을 잡았니 안 되면 DRM을 풀고 보냈니 안 보냈네 이 짓을 안 운영 해요. 비용이나 키펙스는 비슷하다고 봤을 때 VDI가 정상적인 효과가 더 많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도 VDI가 안 쓰는데. 저희도 안 쓰는데. 우리가 왜 안 써? 지금 쓰고 있는데. 아니 우리 회사에서. 부산 행복센터하고 여기 개발자 쓰고 있잖아. 7천. 전 직원 VDI를 하라는 검토를 하라는 얘기를. 그래서 대표님이 나는 VDI 하나 줬으면 좋겠어. PC도 받으셔야 되잖아요. 네? PC도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VDI 쓴다고 해서 PC를 회수하는 회사는 없어요. 양호팀이. 회수하라고 지금. 그럼 그거 뭘로 접속해? VDI 아니 싱크라이트를 준다는 거야. 싱크라이트 주더라고요? 싱크라이트 주고 그럼 그러면 이동성이 떨어지잖아. 아니 그럼 비용이 더 BYO는 들겠다. 그 비용이 남막에 다 바꿔주고. 이동성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싱클라이언트를 주면. 싱클라이언트는요, 고객센터나 이것처럼 붙박이들이 쓰는 게 싱클라이언트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차라리 그러면 아예 그냥 싸구려 노트북을 주는 게 나을 수도 있죠. 아예 싸구려. 저기 하여튼 우리끼리는 그런 얘기하면 안 되고. 자, 수고하셨습니다.